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책 살아간다는 건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판사는 길벗 스쿨입니다. 살아간다는 건 마리아. 살아간다는 건 마리아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을까요? 여기에 보겠습니다. 삶의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사랑과 용기의 메시지. 살아간다는 건 뭘까? 보고, 듣고, 숨 쉬는 일이지. 맞서 싸우고, 도망치고, 복잡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뜻밖의 행운이 펼쳐지는 날도 있어.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살아간다는 건 말이야. 타조알이 이렇게, 알이 깨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살아간다는 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이렇게 일단 여기를 보면 그림이 제주도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수목원이나 식물원 같은 데 있죠? 그런데 식물들이 많이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뒤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면지는 이렇게 밀림이나 무슨 그 식물원 같은 느낌입니다. 살아간다는 건 말이야. 그리고 여기 투네게 의뢰되어 있어요. 투네게. 이분의 작가분의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네게. 네덜란드 작가시거든요. 네덜란드 작가고 남자분이라고 하던데요. 살아간다는 건 말이야. 마치 사람 다리 같지만 식물의 뿌리를 사람 다리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시작이 약간 저는 섬뜩하다 그랬을까요?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림을 봤을 때는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는 느낌인데 글밥을 보면 아주 먼 옛날 사람들 귀에서 하얗고 긴 선이 자라기 전에 귀에서 무슨 선이 자란다고 하니까 약간 저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휴대폰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엔 이렇게 우주 생성 과정처럼 이렇게 지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식물원. 그리고 이렇게 민들레씨처럼 민들레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땅에. 자기가 원하는 데 떨어질지 아닐지도 모르겠고요. 거기에 떨어져서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살기 좋은 따뜻한 양지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그림이고요. 이거는 새 중에 크다는 타조, 그리고 새 알 중에서 제일 크다는 타조알입니다. 타조알. 삶은 또 다른 삶을 만드는 거야. 알을 낳아서 타조가 또 다른 삶을 만들었죠. 눈입니다. 이건 입이고요. 보고 알고 숨 쉬는 것이기도 하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놔서 피를 상상하게 하는 눈도 엄청 크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어떤 때는 주고 배설물로 동물의 배설물이 식물을 자라게 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식물이 자라면 이렇게 또 먹게 되죠.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받아.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야. 여기 보면 이 식물처럼 모양을 해서 보호 형태를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자기가 있다는 것이 들키지 않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보호 색도 만들고 한다 그러잖아요.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자기가 공격당하지 않게 몰래. 살아간다는 건 살아남는 것이기도 해. 그러려면 어떤 땐 아주 조용히 있어야 하지만 없는 듯이, 어떤 때는 큰 소리를 낼 줄도 알아야 해. 이 발, 무서운 무시무시한 발, 큰 발에서 밟힐까봐 이렇게.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하기도 하고 도망칩니다. 도망쳐야 해. 이런 식으로 쭉 가고요.
이것 하나는 확실해. 삶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 민들레 씨앗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척박한 곳에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예측할 수 없기도 해.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불었나 봐요. 쓰러졌어요. 한 가지 사실 빼고 말이야. 한 가지 사실은 예측할 수 있대요. 뭐냐면 언제가 됐든 삶은 끝나. 삶이 끝난다는 사실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주 오래오래 이어지는 삶도 있어. 바다 생물은 500년을 넘게 살 수 있대요. 하루 만에 끝나는 삶도 있지. 하루살이. 삶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단 하나. 아까 삶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작가님은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시 밀림이 나왔는데요. 삶은 함께 하는 거야. 모든 삶은 이어져 있거든. 주위를 한번 살펴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사는지.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요. 연기설이라고 하나?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나만 잘 살 수는 없다는 것.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의 어두운 면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이 사랑 못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사회에서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 사람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고 나는 내 담을 높이 쌓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났다 하면 그것이 또 나에게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환경이 오염이 되면 나는 마음껏 신경도 안 쓰고 함부로 쓰레기 버리고 환경을 망가뜨렸을 때 결국은 기후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나 혼자만 살아간다는 건 안 된다는, 살아간다는 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이 그림책에 보면 약간 어찌 보면 주제가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삶, 죽음, 성장, 관계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산다는 것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작품을 쓴 작가는 삶과 죽음이 왜 어려운 주제인지, 왜 어른만 알아야 하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이 어떤 것인지, 살아간다는 건 살아남는 것이기도 해. 그러려면 어떤 때는 아주 조용히 있어야 하지만 어떤 때는 큰 소리 칠 줄도 알아야 하지.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하고 때로는 도망쳐야 해. 처럼 삶의 다양한 모습을 솔직히 이야기해 줍니다. 이 남성분은 자신의 아들일 것 같은 툰이라는 아이에게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어른의 이야기로 남겨주지 않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어른에게도 살아간다는 것이 살아가는 게 뭘까? 내가 왜 살지? 뭐 이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 때부터 이런 퀘션 마크를 깊이 생각해보고 자연 순환과 우주 질서 속에서의 그 어떤 현상, 그래서 그림도 이제 밀림 같은 걸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 식물원 같은 분위기. 예전에 저도 제주도에 식물원에 갔을 때 느꼈는데 정말 식물끼리 서로 공생이라고 하나요? 공생,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식물의 뿌리나 줄기를 인간의 다리처럼 이렇게 그린 것도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맨 첫 장면에서 사람들 귀에서 하얗고 긴 선이 자라나기 전에 그 그림은 현대 사회의 우리의 단절과 고립을 상징하는 은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딱 이어폰을 꽂고 바깥 세상을 단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닐까. 그래 놓고는 그 다음 장면에는 우주 생성 같은 현대인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주 생성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또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태초의 우주 생성 이야기로 넘어갔다는 것은 거기서 또다시 작은 생명체가 태어나는 지구에 물이 생기고 작은 생명체가 태어나는 과정을 표현을 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경이롭고 우연한 결과인가 민들레 씨앗도 그렸었죠. 그래서 생명 자체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단절 이후에 압도적인 우주의 연결을 제시해서 삶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처럼 큰 스케일 탄생 이야기에서 다시 지구상의 생명으로 와서 타조가 알을 낳는 그림. 새가 알을 낳는 것은 번식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가장 원초적인 행위, 즉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탄생, 생명의 영원한 순환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즉 죽음이에도 생명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더 큰 계획 속에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 하나만을 생각해서 죽었다, 사라졌다 생각하지만 멀리서 전체를 봤을 때는 인간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가 나뭇잎이 떨어졌다가 또 봄 되면 새로운 나뭇잎이 생기는데 그 나뭇잎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그 떨어진 그 나뭇잎은 아닌데 우리는 나무가 계속 살아있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죠. 인간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림에서 보면은 어, 하늘색 눈이, 아까 눈이 엄청 크게 하늘색 눈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저는 여기 그림들이 충격적인 그림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요. 하늘색 눈이 어디 갔지? 하늘색 눈, 이렇게 눈을 크게 그렸어요. 눈을 크게 그렸는데 입은 되게 크게, 아니죠, 빨갛게 그렸죠.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말도 하고 무언가 먹기도 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과 코가 굉장히 필수적인, 뭐 다른 모든 신체가 그렇지만 활동을 이제 상징한다고 생각해서 소리를 내고 말을 하니까 맞서 싸워야 하고 큰 소리도 쳐야 한다는 책의 메시지처럼 입은 세상에 자신의 존재와 의견을 드러내는 행위를 상징하고 어떤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세계를 알고 인식하는 행위하고 연결돼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참 그림이 전부 추상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것 같아요. 동물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노폐물, 배설물을, 그것이 땅에는 생명에 비료를 주는 행위가 되고, 식물은 그 영양물을 받아서 자라고 다시 산소와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 식물을 다시 동물이 먹고 생명을 이어가죠. 즉 버려지는 것 없이 모든 것이 서로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완벽한 상호 의존의 고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언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것, 배설물, 죽음조차도
또 다른 생명과 탄생의 시작점, 즉 삶의 고통과 상실마저도 더 큰 계획 속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즉 이어폰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거니까요. 그런 인위적인 단절에서 벗어나 자연의 순환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작가가 던지는 것 같습니다. 즉 현대인은 자신의 삶과 고통을 고립된 개인의 문제로 여겨서 나만 힘들다, 내 삶만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지만, 자연의 순환을 보면, 주고받는 것을 보면 우리도 자연의 일부고 나라는 존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조차도 우주의 탄생에서 시작된 거대한 생명 연결망,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즉, 내 존재의 의미는 뭐냐? 내가 만들어내는 성과만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 시스템 속에 존재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 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연순환의 핵심은 탄생, 성장, 소멸, 그리고 다시 탄생인데, 이 순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성장과 탄생은 긍정하고 소멸과 실패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자연의 관점에서는 동물의 배설물이 땅의 자양분이 되는 것처럼 실패, 상실, 고통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 다음 단계의 성장과 깨달음, 즉 새로운 탄생을 위한 필수적인 자양분이 된다고 느꼈어요. 즉 이 순환을 이해하면 삶의 부정적인 경험조차도 궁극적으로는 나를 이루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 아무리 나의 고통이 크더라도 우주순환이라는 거대한 배경 앞에 놓이면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그리고 이 순환 속에서 내가 겪는 어려움이 자연스러운 생존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 저에게 일어난 이 일이 일어나야만 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또 그렇게 하고 그 나의 다음 세대에 또 이어진다는 것, 저에게는 깊은 울림이 왔다고 할까요? 그래서 살아간다는 건 살아남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핵심 메시지는 어떤 고립된 현대인의 감정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것 같아요. 살아남는 것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고통을 재해석하는 건데요. 개인의 실패나 우리의 고통의 어려움이 개인의 실패나 결함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성장의 다음 단계로 나가고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커다란 울림으로 왔습니다. 즉 그래서 이 책 뒤에서 말한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살아간다는 건 말이야의 답을 찾았을까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함께 하는 것, 이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많은 감사를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즉, 어떤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는 것도 결국은 나의 성장에 필요해서 그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 힘든 건 사실이지만요. 결국은 서로 기대어 산다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 서로 약점과 취약성을 기꺼이 드러내고 또 상대의 도움도 받아들이고 상대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제가 느꼈던 것을 전달해 드리고요. 다른 분들은 이 책을 보고 또 어떤 느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